안녕하세요, 봄이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한 계기는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그 당시에 저는 주식을 사고 팔고 매수와 매도만 할 줄 아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트만 보고 저점이니 고점이니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이걸 당시에는 분석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이 종목이 좋대, 이거 나중에 크게 간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또 혹해서 홀라당 매수하게 되고, 물리면은 아니 이걸 왜 사라고 한 거야 하면서 남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제 주변에는 좀 그런 분들도 있고, 물론 저도 그랬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우리가 투자를 시작함에 있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단지 욕심이라고 할까요? 무작정 금전적인 이득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민망한데요.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를 쭉 해보면서 실적이 좋다는 것도 찾아보고, 차트가 좋다는 것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도입해서 투자를 많이 활용을 해봤는데요.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시장 상황 뉴스든 매체든 어디서든 다 접하실 텐데, 지금 시장 같은 상황을 보시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은 잘 안 가요.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막 30% 이상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도 종목들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밸류가 PER이 뭐 한 자릿수 초반인데도 못 가는 거 보고, 저는 이게 뭔가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뭘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시장에서 지속 언급되는 이야기가 뭐 매체든 기사든 계속 떠들어대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쵸? 뭐 인플레이션, 뭐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뭐 경기에 대한 우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마다 아침 시황을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뭐 국채금리니, 뭐 인플레이션 압박이니, 그러면서 양적 긴축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크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매크로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매크로로 인해서 종목에 영향을 받지만 그 중간에 껴있는 게 시장이에요. 이 시장. 매크로 변동이 결국 시장의 분위기를 조성하죠. 그리고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종목들도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또 그 종목의 변동성이 지수에 영향을 주게 돼요. 쉽게 풀어드리면, 지난주 아마존 급락한 거 다 보셨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4%의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3%대가 이렇게 빠지니까 나스닥 지수가 4%대까지 이렇게 빠졌어요. 결국 이 세 가지 요인, 매크로, 뭐 시장, 지수, 이 요소들은 역순으로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이게 반복적이잖아요, 그쵸? 제가 요즘 경제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부터가 나와요. 경기는 사이클이다. 경제와 경기는 사이클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서도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이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분위기가 반전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매듭이 잘 지어지면 또 좋은 쪽으로 이렇게 또 전환이 되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시절부터 경기가 뭐 이렇게 무난하다가도 완전 침체기에서 회복기에서 호황기에서 정점을 찍고요, 후퇴기에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후퇴기에 머물러 있느냐, 후퇴기를 지나서 다시 침체기로 빠지느냐. 후퇴기는요, 이 경기 둔화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침체기는 말 그대로 침체예요, 침체. 그때가 되면 코로나 시절처럼 경기 침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물가를 못 잡는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경기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태그플레이션인 거 다들 아시죠? 제가 따분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굳이 왜 하냐. 결국 종목들이 못 가는 이유가 매크로 환경 때문이고, 그리고 경기와 경제 때문이면은 우리가 결국 이 시장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쵸? 제가 그래서 영상마다 시장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비록 제가 주식을 제대로 공부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물론 지금도 제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는 저 스스로의 판단이지만요, 저는 정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주식에 쏟고 있어요. 매일매일 잠들기 전까지도 미국장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메모를 꼭 합니다.
이게 다 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주변 분들이 뭐 제약주니 뭐 급등 나오는 거 따라서 사야 되느니 이런 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도 다행인 건 그 당시에 저는 소액으로 투자를 했던 부분도 있지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공짜 심리라는 걸 가져보고 살지 않았어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뭐 바랬던 적도 있었고 남들을 부러워했던 적도 저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뭐 생각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세상에 완전한 공짜는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공부라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을 조금 일찍 깨우쳐서 그런지 결과적으로는 주식하면 뭐 깡통차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이거는 물론 자랑은 아니고요, 그냥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들은 본인 시대에 뭐 반토막이 났네 마네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옆에서 결국 보면서 저는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자식에게 물려줄 종목을 2개 보유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일진 머티리얼즈예요. 이것도 현재 보유 중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17년도 초에 이 종목을 주변 지인분한테 이 전기차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는데, 알면 알수록 이 미래 전기차 시장이 그리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곧바로 그날 저녁에 서점에 가서 이 전기차에 대한 책을 구매를 하면서 그렇게 저는 이 주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종목도 일진 머티리얼즈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언론에서도 자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15,000원 부근에서 이 당시에 이렇게 매수를 해서 4만원 부근에서 전량 매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제대로 공부하면서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종목을 다시 4만원 부근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17년도에 최초에 이렇게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었고요. 이 지점이죠. 이 점에서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서 한 1년 정도를 제가 보유를 했었는데, 이 점에서 이렇게 매도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19년도에 제가 이 종목을 한 번 더 매수를 해요. 또 이거는 사실 주변 지인분께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시면서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차트 괜찮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트나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생각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보다는. 그래서 이 종목 많이 내려왔네 하면서 저는 여기서 다시 이제 매수를 하거든요. 33,000원이었나요? 아무튼 그 부분에서 제가 다시 매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을 다시 19년도에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가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 종목이 이게 한 2만원 초반이었나요? 2만원 초반 정도까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살이 떨리더라고요. 이때는 저는 좀 비중을 이 종목 한 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전체다가 여기다 쏟아부었는데, 여기까지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는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자, 물탈 돈도 없어서 제가 마음적으로 굉장히 이제 힘들었었는데, 저는 처음에 주식을 이 종목으로 이제 제가 선택을 하다 보니까, 물론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이 종목으로 제가 한 180%였나요? 그 정도 제가 수익을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소액으로 이렇게 해서 180% 가져가니까 굉장히 이게 막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서 또 내려왔네? 이거 다시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 종목을 진입하고 코로나가 터지고 여기서 제가 이제 시장 공부를 제대로 이제 하게 된 거죠. 뭐 웬만한 종목들이 다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건가,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시장이기도 했고, 어느 정도 이게 좀 잠잠해지면서 좀 무난하게 이렇게 흘러가다 결국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진짜 한 7, 8만원 정도까지 그냥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이 가버렸죠. 저는 이 종목을 그래서 한 2, 3년 2025년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여기까지 이미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죠. 14만원까지. 14만원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팔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11만원에 우선 어쨌든 전량 매도를 해서 지금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저는 지금 밸류적인 부분이라던가 이 종목의 매력도라던가 뭐 여러가지 제 분석을 통해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주관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통해서 이 부분은 이미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쌍바닥이라고 해가지고 쌍바닥이 나왔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부터는 좀 진입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89,000원에 1차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차 매수 같은 경우는 83,000원 부근으로 저는 여기를, 이 지점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 2차 매수까지 진행을 해서 현재는 지금 약수익권이긴 하지만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데 내용들만 설명을 드려보면, 이 종목이 지금 다 무슨 기업인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동박. 그런 동박 관련된 기업들이 올해 작년부터였나요? 작년부터 뭐 말레이시아든 뭐 헝가리든 공격적으로 지금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그러면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을 한번 가이던스만 놓고 보면 전년도에 6,889억 원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약 9,8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이렇게 기록을 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해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 여러분들이 기업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돈을 꾸준하게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공장 지금 증설하는 게 말레이시아에 지금 2분기부터 지금 2만 톤인가요? 2만 톤 정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다 매출과 이익으로 발생된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 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좀 더 높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냐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좀 저렴하고요. 그리고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지금 유럽이나 이런 쪽보다는 더 저렴해요. 그래서 이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금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지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부분, 그리고 뭐 인건비, 이런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투자 매력도는 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라인에서는 지금도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면 충분히 10만원 만 잘 돌파를 해준다면 그 이상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은 저는 충분히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제가 전일 영상에서 이 일목균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라인만 잘 돌파를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신고가 이상도,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이 일진 머티리얼즈 재료가 뭐 나쁜 재료도 아니고 좋은 종목인 거는 확실하고, 실적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잘 나오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만 안 보셨으면 해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주장은 이건데,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댓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